오늘은 여러분께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마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마늘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5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며칠 전 저희 병원에 72살의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전립선 수술을 받고 며칠 후 갑자기 심한 출혈이 생겨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박 선생님은 수술 전부터 건강에 좋다는 마늘,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죠?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항암 효과가 있는 48개의 식품 중 마늘을 1위로 선정할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도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액을 묽게 만든다는 뜻이죠. 평소에는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수술을 앞둔 환자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심각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57세의 이 여사님은 자궁적출 수술 후 과다 출혈로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도 마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수술 전후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늘이 어떤 상황에서 독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앞둔 환자나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에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곰팡이가 핀 마늘에 관한 것입니다. 마늘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하얀색이나 파란색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곰팡이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는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60대 중반의 강 할머니는 평소 마늘을 즐겨 드셨는데 어느 날 마늘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까워서 곰팡이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를 드셨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는 심한 복통과 후토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마늘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은 미국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한 무서운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간세포를 파괴하여 간암은 물론 각종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독소가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마늘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위가 약한 분들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튼튼한 분들은 문제 없지만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늘을 생으로 먹으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정 선생님은 만성 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생마늘을 3쪽씩 드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위통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마늘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셨던 겁니다. 자, 이제 마늘이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봤으니 반대로 마늘을 어떻게 먹으면 건강에 더 좋은지 알아볼까요? 마늘의 건강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마늘을 으깨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서 조직이 파괴될 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익힌 마늘보다는 생으로
자른 마늘이 건강에 더 좋은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마늘을 잘게 썰거나 간 다음 약 10분 정도 두면 효소가 작동하는 시간을 얻게 되어 알리신 성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가 약한 분들은 생마늘 섭취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늘을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인데요. 익혀서 먹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 조리 방법에 따라 건강 효과가 3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마늘을 익히면 리신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성분은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해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생마늘에는 리신스테인이 2.77mg 들어있지만 30분간 물에 삶은 마늘은 4.92mg, 60분간 삶은 마늘은 9.16mg으로 증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온에서 60분간 쪄낸 마늘의 경우 생마늘보다 무려 18배나 높은 수치의 리신스테인이 측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마늘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압력솥에서 60분간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70세의 최 할아버지는 평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늘의 효능에 대해 알게 된 후 매일 압력솥에 60분간 쪄낸 마늘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반년 후 할아버지의 혈압이 안정되어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마늘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몸 상태와 필요에 맞는 조리법으로 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늘과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가 좋아지는 식품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자연의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킵니다. 마늘 역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80대의 이 할머니는 매년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늘 꿀 절임을 아침마다 3쪽씩 드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늘 꿀 절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손질한 생마늘을 10분간 쪄서 식힌 뒤 유리병에 넣고 마늘이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줍니다. 하루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매일 아침 공복에 3쪽 정도씩 드시면 됩니다. 마늘 꿀 절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마늘과 잘 어울리는 식품은 식초입니다. 식초는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다이어트, 고혈압, 고지혈증 완화 등의 효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식초는 체내에서 인슐린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초의 효능에 마늘의 항균 작용이 더해지면 두 성분이 서로의 효과를 높여 더욱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김 선생님은 만성 피로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에너지가 없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마늘 식초 절임을 매일 섭취하기 시작한 후 몸의 활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늘 식초 절임은 세포에 활력을 주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신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며 만성 피로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마늘과 궁합이 좋은 식품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레몬의 2배가 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항암 작용뿐 아니라 면역력 증진, 뼈 건강 등에도 도움이 되는 영양만점 채소입니다. 마늘과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와 감염병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사용될 정도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입니다. 마늘 역시 항암 작용이 뛰어나 악성 종양 세포에 대응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는 식품입니다. 60대 중반의 박 교수님은 암 예방을 위해 매일 마늘과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였습니다. 하루는 마늘을 다져서 브로콜리 볶음에 넣어 드시고 또 다른 날에는 브로콜리 수프에 마늘을 첨가해 드셨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늘의 놀라운 효능과 실제 임상 사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3세 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할머니는 10년 넘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항상 걱정이 많으셨죠. 그러던 중 TV에서 마늘의 효능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시고 마늘 섭취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윤 할머니는 마늘의 매운맛과 냄새를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린 방법은 바로 마늘 숙성 요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마늘의 매운맛은 줄이면서도 건강상 이점은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 숙성 요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신선한 마늘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말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의 매운맛은 줄어들지만 알리신이 서서히 방출되어 체내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윤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매일 숙성된 마늘을 3쪽씩 드셨고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상당히 안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약물 치료와 더불어 이런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개선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마늘에 관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또 다른 방법은 마늘 발효액입니다. 마늘 발효액은 마늘을 발효시켜 만든 액체로 마늘의 매운맛이 크게 줄어들면서도 영양소는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5세의 정 선생님은 항상 피로감에 시달리고 면역력이 약해 감기에 자주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선생님께 마늘 발효액을 만들어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마늘을 믹서기로 갈아서 유리병에 담고 원액의 30% 정도 되는 양의 꿀과 식초를 각각 넣은 후 상온에서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발효시키면 됩니다. 정 선생님은 이 발효액을 물에 타서 매일 한 컵씩 드셨고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성 피로가 개선되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 같은 잔병 치레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마늘 발효액에는 일반 마늘보다 더 많은 항산화 물질과 유익한 균들이 생성되어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특별한 방법 중 하나는 검은 마늘입니다. 검은 마늘은 일반 마늘을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숙성시켜 만든 것으로 색이 검게 변하면서 단맛이 나고 마늘 특유의 매운맛과 냄새가 거의 없어집니다. 58세의 박 부장님은 고지혈증과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아 식이요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박 부장님께 검은 마늘을 권해드렸습니다. 검은 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항산화 성분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하고 혈당 조절과 지질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박 부장님은 매일 아침 검은 마늘을 한두 쪽씩 드셨습니다. 석 달 후 혈액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과 공복 혈당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식이요법과 운동의 효과도 있었지만 검은 마늘의 규칙적인 섭취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은 마늘은 집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통마늘을 밀폐용기에 넣고 60도에서 70도 사이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2-3주 정도 보관하면 마늘이 검게 변하면서 달콤한 맛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과 온도 조절이 번거롭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검은 마늘을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마늘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정보는 마늘 오일입니다. 마늘 오일은 마늘을 올리브유나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에 담가 마늘의 유효 성분을 기름에 우려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오일은 요리에 활용하기 좋고 마늘의 효능을 자연스럽게 음식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70세의 최 할아버지는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을 추천해 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마늘 오일이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매일 샐러드에 마늘 오일을 뿌려 드셨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 통증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마늘 오일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늘을 잘게 다진 후 올리브유에 넣고 약한 불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가열한 다음 실온에서 식히고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오일은 냉장고에서 약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으며 각종 요리에 활용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늘 오일을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 보툴리누스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일주일 이상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마늘의 효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마늘 소금입니다. 마늘 소금은 말린 마늘을 곱게 갈아 소금과 섞은 것으로 요리의 맛을 높이면서도 마늘의 건강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53세의 이 여사님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매번 마늘을 다지고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종종 생략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 여사님께 직접 마늘 소금을 만들어 사용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이 방법이 편리하면서도 마늘의 건강상 이점을 놓치지 않아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마늘 소금을 만드는 방법은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오븐에 바삭하게 구운 다음 믹서기로 곱게 갈아 천일염과 1:1 비율로 섞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소금은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의 역할입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리나아제 효소가 활성화되어 알리신이라는 유효 성분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열에 약해서 바로 고온으로 조리하면 효소 활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마늘의 효능을 최대화하려면 다진 마늘을 약 10에서 15분 정도 상온에 두었다가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알리나아제 효소가 충분히 작용하여 알리신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2세의 한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적용해서 마늘을 조리하신 후 평소 잘 걸리시던 감기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작은 조리 방법의 변화지만 건강상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마늘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이런 약물과 함께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8세의 김 선생님은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갑자기 마늘 섭취량을 늘렸더니 잇몸 출혈이 생겼고 혈액 검사에서도 응고 시간이 크게 연장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마늘 섭취를 줄이고 약물 용량을 조절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분명 훌륭한 식품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마늘 섭취량에 주의하시고 변화를 주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의 효능은 분명하지만 마늘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함께 마늘을 적절히 섭취한다면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푸드지만 섭취 방법과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늘 숙성 요법, 마늘 발효액, 검은 마늘, 마늘 오일, 마늘 소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늘을 섭취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은 서로 다른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수술 전후, 특정 약물 복용 시 위장이 약한 경우, 그리고 곰팡이가 핀 마늘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마늘을 섭취하시어 마늘이 가진 놀라운 효능을 안전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들이 마늘의 적절한 섭취를 통해 건강을 개선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마늘을 일상에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